눈앞에서 강간당하는 딸을 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청천강 하류의 동촌마을에 살던 차은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차은채는 그의 부인 가교인과 15살 난 딸 말조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 말조기만을 남겨두고 일을 보러 간 차은채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딸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말조기가 동네 청년 김상좌를 따라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상좌의 집에 찾아갔고 차은채 부부는 거기서 김상좌에게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차은채 부부는 김상좌를 죽일 듯이 패서 기절시킵니다. 후에 깨어나 김상좌는 4일 만에 죽고 맙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상좌는 15살 말조기에게 보자기를 주었다고 보셔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겁탈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상좌가 죽자 평안도 관찰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차은채 부부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들어서 사건을 조사한 후 평안도 관찰사는 다음에 보고를 조정에 올립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강간범을 패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차은채는 사형을 감하여 유배를 보내고 차은채의 부인은 방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를 받은 형조의 관리들은 고민을 합니다. 바로 말조기가 김상좌의 꼬임에 꼬여 김상좌를 따라간 것이 인정되므로 화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형조의 관리들은 협의 끝에 정조에게 차은채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올리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은 법탈을 당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은채는 제멋대로 김상좌를 때려 죽였으니 살려주는 쪽으로는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고고를 받은 정조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지껏 내로남불을 보이던 이전 왕들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정조는 화를 내며 오히려 형조를 훈계하는 판결을 내리죠. 차은채 부부가 딸이 겁탈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강간범을 때린 것은 인정으로 보나 천리로 보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형조에서 회개한 내용은 말조기가 김상좌의 유인을 받았음을 근거로 이를 화간으로 돌렸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이론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아이가 남자의 유인을 받은 것은 결코 여자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외에도 정조는 대명령, 삼종지도, 속대전, 계사 등등 온갖 문헌을 인용하며 장문으로 차은채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형조의 무심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정조는 차은채는 강간범을 고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처벌한 점만을 근거로 들어 형벌을 적용하고 차은채의 부인은 방면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정조의 훈계를 들은 형조의 관원들은 한동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근신을 하였고 정조의 지시를 들은 관찰사는 정조의 지시대로 차은채의 부인은 방면하고 차은채는 곤장을 하루에 20대씩 그것도 하루를 맞으면 다음날은 쉬고 하는 식으로 도합 60대의 곤장을 아주 살짝씩 때려 처벌한 다음 방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그는 정말 어진 왕이었습니다.